1년 내내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본인 시험에서도 나름 고득점으로 무난히 합격한 점을 근거로 주관적이지만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로서 2024년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교수님들을 추천하고 각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합격했다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 기간 내내 만족하면서 수업을 들었고 후회했던 적이나 교수님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1년 내내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본인 시험에서도 나름 고득점으로 무난히 합격한 점을 근거로 주관적이지만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병행하지 말자입니다. 간혹 A 강사 수업으로 공부하고 B 강사 수업으로 내용을 정리한다거나 국토계획법은 A 강사 수업을 듣고 도시개발법은 B 강사 수업을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목이면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내용만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만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한 교수님만 믿고 끝까지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수집하지 말자입니다. 프린트물은 물론이고 교재도 여러 교수님들 걸 병행해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각 교수님들마다 강의해 주시는 내용이나 교재의 내용이 100%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것만 늘어나고 내용만 섞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교재, 갖고 있는 자료를 보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자료를 볼 때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자료와 교재를 한두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귀가 얇아지지 말자입니다. 누구나 공부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고 막히는 파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양도소득세가 너무 어려운데 다른 강사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해당 강사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잘 알려준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교수님을 바꿨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원래 어려운 거고 해당 내용은 내가 약한 파트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수님을 바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괜히 내용만 섞이고 혼란만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들었던 수업을 한두 번 더 듣고 그래도 해당 파트가 어렵다면 내가 듣는 교수님께 질문을 남겨보는 게 답을 구하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이나 강사 선택에 대한 조언도 합격생이 아니라 그냥 나랑 똑같이 공부하는 수강생 입장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구분해서 선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들었던 각 과목 교수님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학계로는 김백종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익힘장이 정말 좋고 강의가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정말 쉽게 잘 알려주십니다. 익힘장은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과목의 전체 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면서 전범위를 가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익힘장만 열심히 해도 난이도 하짜리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의 추세가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줄고 하짜리와 상짜리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은 난이도 중짜리와 하짜리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 얇은 익힘장 하나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니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학계론 공부하는 날에는 익힘장을 꼭 채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 최적화는 암기 코드뿐 아니라 교재의 위치로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해고 보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수님께서 워낙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암기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쉽게 공식화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산이 약한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게 나온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냥 틀리시면 되고, 우리가 배운 틀 안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실수 없이 맞춘다는 생각으로 계산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산 익힘장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민법은 김덕수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동그라미 민법으로 유명하신 1타 강사님이죠.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힐 수 있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지문들을 잘 선별해 주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법이면 물권법, 계약법이면 계약법, 각 파트별로 우선해서 암기해야 할 사항을 잘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각 수험생의 공부 능력에 따라 학습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잘 잡아주신다는 건 문제 푸는 스킬로도 도움이 되지만 순환별로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때도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잘 선별해 주신다는 건 해당 문제들만 풀면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시험의 특성상 공부해야 할 양을 대폭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지 공부하시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 6개가 있는데 3개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거, 3개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6개의 지문을 다 암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지상권이 너무 어렵다면 앞에 3개는 공부를 하고 뒤에 3개는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되는 파트는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고 내가 약한 파트는 최소한 이거라도 해라 라고 제시해 주시는 그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개사법은 정지훈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정말 밀도 있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력이 정말 좋으시다라는 걸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목의 특성상 양은 정말 많은데 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 다른 말씀도 거의 안 하셔서 그 점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나 춤을 활용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암기를 해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답이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암기 방법을 알려주고 그에 앞서 이해도 충분히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암기 코드를 그대로 따라서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정지훈 교수님을 추천드리는 건 암기 코드보다 이 이유가 더 큰데 바로 문제의 완성도입니다. 7, 8월 단원별 모의고사나 9, 10월에 진행하는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각 교수님들이 직접 만든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문제 출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유형과는 많이 동떨어진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지훈 교수님은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 기출 문제 유형과 흡사하게 출제하시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공부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공법은 최성진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먼저 체계도로 공법 전체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핸드북 교재의 완성도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있는 6개의 법 각각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논점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공법 과목 특성상 양이 방대한 건 맞지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논점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양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는 교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성진 교수님으로 공법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핸드북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핸드북에 있는 익힘장과 기출지문으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렇게 반복하시면 반타작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출문제 연습까지 더해지면 더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5회 대비해서 핸드북 교재가 더 좋아졌다고 하니
이걸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시법은 박윤모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박윤모 교수님의 장점은 출제 포인트를 정말 잘 짚어주신다는 점입니다. 출제의 패턴과 빈도를 근거로 공부해야 할 기출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잘 구분해 주시는데, 이걸 공부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할 범위를 한정시키면 그만큼 반복해야 할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법은 어떤 과목보다 이해가 아닌 암기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 해당 과정과 법조문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겠죠. 수업을 듣고 제시해 주시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양이 너무 적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한정된 내용들만 반복하셔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고 해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시해 주시는 내용만 그대로 믿고 시험날까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법 복습하실 때 익힘장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교재는 얇아도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틀린 지문을 출제할 때 익힘장 빈칸 자리를 바꿔서 만들기 때문에 익힘장만 여러 번 반복하셔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세법은 정석진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세법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6과목 중에 가장 이해의 중요성이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을 많이 줄여주시고 같은 내용을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복습 시간도 가장 적게 들었습니다. 강의로 웬만한 복습은 다 시켜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익힘장도 쓰신다고 하니까 익힘장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석진 교수님 강의가 좋았던 점은 최근 10개년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출제의 흐름이나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해 주시기 때문에 학습하는 능력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지문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앞뒤 내용을 왔다 갔다 설명하신다고 해서 정신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수업 방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법이 힘든 이유는 하나하나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양도세 공부할 때 취득세가 생각이 안 나고 취득세 공부할 때 양도세 까먹고 이런 부분 때문인데, 같은 내용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취득 시기처럼 양도세에서도 나오고 취득세에서도 나오는 내용을 같이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헷갈릴 일도 줄어들고 문제도 당연히 잘 풀립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도세든 취득세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특정 세목을 버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양도세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양도세를 배제하고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양도세가 쉽게 나오고 취득세나 재산세가 어렵게 나왔다면, 쉽게 나온 양도세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맞추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어렵게 출제돼서 못 맞추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세목이 있다고 해도 교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내용만 공부한다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교수님 추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